갑자기 19,000달러대를 뚫고 올라간 비트코인 덕분에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마토,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하락과 동시에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유난히 금만 두드러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금 가격은 누군가가 일부러 누르는 것일까? 아니면은 비트코인에게 밀려가지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요즘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금 가격을 위축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과연 금은 언제까지 하락하게 될 것인가?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갑자기 19,000달러를 뚫고 19,300불대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다시 19,000달러 경계선에서 마치 지지 확인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19,000달러대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곳을 지켜내게 된다면 꿈에도 그리던 전고점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 많은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이 축제를 벌이는 듯이 불꽃놀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소식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불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4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할 윗사람들이 있을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드콘이 한국에 옵니다. 옆집 개도 반갑다며 지금 막 지저대고 있는데요. 이드콘은 무엇이냐?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이드콘이 한국에 와가지고 국내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개발자들의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이더리움 2.0 생태계를 대비해가지고 이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자들은 개발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더리움 2.0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도 함께 마련됐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개발자다 혹은 나는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제 바로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이더리움 2.0 출시에 필요한 모든 이더리움들이 스테이킹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2.0 출시를 위해서는 총 524,288개 이더리움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됐는데 그 숫자를 훨씬 넘겨가지고 529,568개 그리고 지금 더욱더 많은 이더리움들이 예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이더리움 2.0 12월에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낙관하는 그런 분석가들의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더리움 1000불 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700불까지 간다라고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욱더 많은 테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2억 달러어치의 USDT 테더가 신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펌핑 한번 거하게 주면은 신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엔 간만에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스마트키가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시동에 적용하게 될 것. 다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체인링크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 기업 사이퍼트레이스가 모네로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진 익명 암호화폐 모네로의 거래를 추적하는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거 본격적으로 익명 암호화폐들도 추적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적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 추적은 이제 껌 씹는 것처럼 짝짝 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네로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추적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 다음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알트코인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미끄러지면서 알트코인들이 신나게 달렸었는데요.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반등 후 지금 잠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자리에서 도미넌스가 만약에 치솟아 올라가게 된다,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받게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쑥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 2차 갑니다. 2차에서 3차까지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상승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있죠.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 저널 1면을 장식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이제는 주요 언론 매체에도 당당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주요 언론에서 이런 매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금이 고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CNBC에서 입방아를 씌울 때도 저는 약간 불안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비트코인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늘어난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4분기 비트코인 기관 투자는 3분기에 비해서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그레이스케일의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다가 한 달하고 한 5일 정도 남은 2020년도 4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번엔 피델리티 마켓 총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피델리티의 고객인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 패밀리 오피스, 정식 투자 자문사,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바로 이 이쁜이 귀염둥이 비트코인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 피델리티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만 해도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약간의 관심만을 보였었는데 2019년도는 이거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2020년도 결정적인 시기를 맞아가지고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은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피델리티 또한 곧 있으면 비트코인 인덱스 펀드를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독차지하겠어 라고 하듯이 그레이스케일은 이번에 비트코인을 또 샀습니다. 1202개를 샀네요. 정말 흔히 말하는 애누리 없이 미친듯이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모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보급의 훈풍이 문화. 통화감독청이 국법은행에 공평 서비스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통화감독청장이 누구죠? 코인베이스 출신의 브라이언 브룩스. 몇 개월 전에는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국법은행인 국민저축은행에 업계 등과 관계없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평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실버게이트 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서비스에 의존했었던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번 제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은 가지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들리고 있어요. 저만 들리나요? 자, 아무튼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독재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군대가, 그러니까 육군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군시설을 ASIC 채굴기를 설치한 거대 채굴센터로 개조를 해버렸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채굴을 시작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독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3년 만에 19,0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고점을 뚫으면 그 위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고점을 터치하는 순간 큰 조정이 닥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헤지펀드 오프 더 체인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비트코인이 10배, 20배, 30배까지 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따라서 5배까지 오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봤을 때 2021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28만 8천 달러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퀀트의 주기용 대표가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코인베이스에서 막 깝치고 있더라.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나 통했었던 방식이고 최근 같은 경우 이런 움직임을 매도 징조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한 뒷받침되는 의견으로는 매도를 하는 순간 고래들이 싹 다 잡아 먹어버리는 고래들도 있기 때문에, 이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제 영상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었죠.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 혼 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길고 긴 하락장 후에 전고점을 터치했을 때 36%의 하락이 따라오며 다음 지지선까지 쭉 밀렸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11,500달러에서 12,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특히 어제 영상을 준비한 후로는 이 조정에 대해서 섣불리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관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억 달러씩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으며,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은 시장으로 풀려야 되는데 풀리기도 전에 싹싹 쓸어 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왜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가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스크들 막 쓸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습니다. 뭐 마스크야 무한대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것처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채굴되자마자 싹싹 쓸어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놈들 보십시오. 매일매일 막 1000개 단위로 사요. 저번 주에는 막 하루에 10,000개씩 사고. 비트코인 비만입니다. 비트코인 비만, 그레이스케일. 자, 아무튼 그 외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19,000달러를 뚫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고점을 테스트하게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만약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전 연준 의장이었었던 제닛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당에서 정말 반기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돈 찍어내는데 환장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정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국 달러를 엄청나게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수혜를 단단히 입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양가 있는 정보들이 좀 있었다, 도움이 됐다 싶으시다면은 토마토밭에 유자차 한 잔 뿌리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